2025년 전집 산업 맞춤형 투경작물 준비과정 중 2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모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송괴물과 백두산이 와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민국 이고령하세. 사직자이시면서 교육원장이신 김일주 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여러분들의 격려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정세며 국내 정세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시기를 아주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나라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외래 침략을 다한 게 931회의 외래 침략을 다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민족이 이 나라의 그 역사와 찬란한 문화 이어져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국력평가에서 10위권에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7개 국가 중에 우리가 군사력 5위. 그리고 또 깜짝 놀랄 일은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원유를 중동에서 실어다가 정제시설,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방카시우, 그 석유화학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정제하는 기름 정제하는 시설이 세계 6위입니다. 산유국가의 오페크만 하더라도 16개 국가라고. 그런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유조선에다 기름 원유를 실어다가 정제해서 우리의 휘발유를 많은 나라에 지금 팔고 있어요. 5위니까. 중국에도 우리 기름 많이 들어간다. 중국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두 가지 제일 큰 요인이 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조금 나는 정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비행기니 군함이니 많이 있었지만 기름이 없어서 저기 한국 비행기는 많은데 뜰 수가 없어. 일본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죠. 그런데 중국이 오일 지금 중동의 의존도가 76%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중국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큰 나라가 땅덩어리에 공유가 부족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신강이니 유구르 쪽이니 내몽골이 좀 사막이야. 그게 식량이 부족해요. 작년 어느 달인가 보니까 미국에서 대두가 5만 돈인가 10만 돈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도요 안 되는 게 우리나라까지 합해서 선진 국가가 17개국 국가의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중국의 싫다가 86%가 일본이 1위고 스웨덴이 2위로 미국도 76%인가 그렇고 우리도 중국이 싫다가 절대다수라고.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를 다 놀라게 했던 그거는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막 아주 제압을 했다고.
유럽이 영국이니 뭐 독일이니 불란선이 그런 문화가 음악 쪽 문화가 대단하잖아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올라간 게 2번인가 3번이고 문화의 저력이 대단해요. 우리 재작년에 그 새만금 jamboree에서 그 시설이니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아주 나라의 망신을 다 했죠. 그런데 상암동 그 축구 경기장에다가 애국 선수 청소년들을 다 거기다 집합시키고 우리가 그 케팝으로 2시간인가 넘게 흔들니까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같이 호흡하고 새만금에서의 불만이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저력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때가 언제냐. 2010년 11월 11일 12일 G20 세계 주요 정상국 20개국이 모였어요, 서울에. 근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이 됐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망국회의, 그 유엔이 결성되기 전이니까 유엔은 1907년이죠. 그때 이상설, 이우종, 이준 열사가 그 망국회의에 가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식민지 국가 때는 나라도 없는데 이거 왔느냐고. 이준 열사는 거기서 그 망국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분산에 돌아갔어요. 그러던 나라가 103년 만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이 됐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세계 주요 정상국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의장이 됐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고 나가지 않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 안 갑니다. 평택 험프리 기지를 보면 제가 쭉 이 모임을 위노미니 아카데미 출신들을 모시고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평택 험프리 기지 방문하고 또 조금 위에 오산에는 미 7공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견학도 하고 미군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거기에 방카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대통령 2명도 거기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근데 제가 1년에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는데 그 1200명이 거기서 전력을 펼 수 있는, 그러니까 핵폭탄이 직탄을 맞아도 2주 동안은 그 안에 작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 세계 비행기 날리는 거 다 감시하고 있고, 북경이니 저 티베이트 쪽이니 다 들여다보인다고. 그래서 우리의 힘도 대단하지만 평택에는 미군 기지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를 도와줬던 16개 국가에서 최근에 독일이 합류를 했어요. 작년 8월 달인가 독일 국방장관이 기대를 들고 와서 유엔군 사령부에 독일기를 보셨다 보니까 한국 전에 태반이 주요한 국가 다 참전했는데 독일은 안 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지상군이 독일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유엔이나 유럽의 나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스웨덴이 210년 동안을 영세주의 국가로 살았다고. 그랬던 나라들이 핀란드도 마찬가지. 로사에 붙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발트해에 핀란드, 스웨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핀란드가 먼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나토가 31개 국가에 이렇게 유럽에 뭉쳐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 시급한 거는 포드를 모두 만들려고 호주니 뉴질랜드니 인도니 이 동남아 국가, 그 다음에 우리하고 대만 다 합해서 나토 같은 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주요 국가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인데, 우리 정상이 국가 원수가 형무소위가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안보, 나라 지키는 것과 외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 처지가 참 암담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위기라고 정의했는데, 그러나 난 극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건전히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해도 귀한 생각이죠. 그 생활을 하루아침에 전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1950년대부터 이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게 건국대학에서 1959년도
그러니까 현재 이 운동을 현재 67년이 돼요. 여기 들어간 지 57년입니다. 제가 67년도부터 이 땅을 사기로 해서 25,300평인가 그런데 이 교육원을 지은 거는 68년에 지었습니다. 여기 들어간 지 57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18분의 토식을 그래요. 조금하더라고. 큰 땅 덩어리가 많잖아. 여기가 제일 6천 몇백 평이니까 제일 컸는데 이 건물이 앉은 쪽이요. 그러니까 18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사유재산인데 그랬는데 저는 이게 내 개인 재산으로 남으면 안 되겠다. 이게 피와 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유에다가 재단법인을 만들어 사유 환원해버렸어. 제 소유는 단 한 평도 없어요. 뭐 이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북한서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 고향을 징격해와서 50년 10월 하순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인비군 기피해가지고 제가 묻힐 9대1 파다가 탈출해 살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양쪽 아래 종아리고 까매 젊을 때는 그런 데를 피부가 살아나더니 그 탈출하면서 아가씨나무 잔뜩 있는 데서 해서 무릎 아래 보니까 피투성이고 뭐 다시 피부가 살아나겠나 하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산 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이 나라 위해서 헌신, 공헌하라는 의미에서 저를 살려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출해 살았는데 한 일주일인가 8, 9일 만에 유엔군이 진격에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정 해방될 때 12살입니다. 지금 92세, 33년생이니까. 근데 환경북도 나남에는 나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일본군 19사단이 있었어. 그리고 용산 지금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이랑 있는 곳이 일본군 20사단. 이 한반도에 이계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 군대도 봤다고. 전혀 민폐기 치는 거 없고 그 군인들이 모범적이었다는 그 일본 군대에는 일본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 또 보다가 8월 15일 로사가 환경북도 청진 나남 바다에 상륙해 올라와 가지고 환경남도 쪽을 내려오더라고. 아마 8월 하순쯤 되지 않았나? 인민 해방군이 대한민국에 진격해 왔다.
그때는 이북도 우리 태극기 들고 나가서 환영하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부터 보니까 로사 군대들이 강도들 돼지니 소리 막 끌어다 잡아먹고, 그러고 장마당에 들어가서 생선 바구니 그냥 들고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시계를 차면 다 빼앗아서, 그때 저 일본 시계 세이보이 그 팔을 거두고 막 시계 제대로 가지도 않는 거 몇 개씩 차고, 그리고 여성들을, 젊은 여성들을 8월 하순 볼 초수이니까 옥수수밭에 몰고 들어가서 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한경도 여성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야, 우리가 소련 놈들한테 당하게 되면 옥수수밭이나 콩밭에 끌려 들어가면 응해 주는 척 하다가 남자의 신보를 그냥 뽑아버리라. 그래서 몇 사람이 소련 사람들이, 소련 군대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 한국 여성들 건드리지 못하더라고. 이 나이 되도록 일본 군대를 보고 소련 군대를 보고, 그 다음에 인민군, 북한 인민군이라는 게 처음에는 정병 안 하고 자진에 들어갔다고. 근데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해치는 결과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인민군 72연대라는 게 함흥에 있는데 저희는 한경남도입니다. 단천이라는 곳에 제가 입대해서 2주 만에 꾀병을 해가지고 여름에 그 7월달에 며칠 굶고 냉수만 마셨더니 몸이, 제가 몸이 약했어요. 17살짜리. 그랬더니 한 이틀 굶고 3일 되니까 걷질 못하겠더라고. 어지럽고. 소대장, 중대장 분이 동무는 병원에 가죠. 그래서 북한의 병원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군인관이라는 게 여기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의학 전문학교라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본복 입고 그 청지형이 메고 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도 없어. 어떻게 아프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폐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증상을 들었다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이 갈비뼈가 아프고, 그랬더니 폐병 2기라고 적어주더라고. 그래서 귀향을 했는데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잘 먹고 하니 건강이 회복됐는데 붙잡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단천에는 공설운동장이 있고 그 위에 금봉산이라는 산인데 46명이 우리 무칠 9대1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뜨기 보고 쌕쌕이라고 그랬어요. 와서 자꾸 나를 대피시키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10월달이니까 아가씨남 많은 곳에 숨었는데 옆에 보니까
다발총 멸치고가 딱 있더라고. 그 사람은 여기 말하면 1등 상사 정도 되는데 자식들이 다 망하면서 개수작하고 있다고. 동무, 예, 지금 하는 부대인가 뭐 하는 부대냐? 전호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46년부터 전쟁 준비라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군사훈련 중 무기만 총만 내면 바로 군인이 그 전쟁 준비를 쭉 했다고. 해방 이후 바로.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안 했잖아요. 그럼 매일 소련에서 무기를 실러 나르고 대포니 탱크니 차니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자동차가 보니까 다 미국제야. 2차전 때 미국이 준 차량이니 무기니 이런 걸 또 북한에 주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북한 이탈 주민 구원재단에 제가 이사장을 했어요. 그 장관급 재단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보면 여러분처럼 이쁘고 키 크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조그마해요. 아세요? 북한은 다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인민군을 1m 50까지 뽑다가 1m 45cm만 돼도 뽑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작아. 3대 세습하면서 온 국민을 다 남쪽 사람하고 북쪽 사람이 구분이 될 정도로 키도 작고 왜소하다고. 저희 큰형님 조선민주당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하다가 1차 검속 때 없어졌다고. 그런데 제일 큰형의 손녀딸이 둘이 여기 넘어왔습니다. 걔들도 작더라고. 그게 지금 북한의 실정인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거 지금 얼마 죽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북한 인민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고 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허식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을 김정은이하고 지금 가까이 지내요. 뭘로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북한을 어떤 전략으로 북한을 접근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전략일 것이다 짐작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주요 인사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아마 북한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 팔리는 거 많잖아요. 우리 쌀도 지금 우리 보관하는 것도 1조 몇천억이 들고 쌀 지금 보관한다. 온도를 맞추지 않으면 쌀이 또 부패. 그래서 지금 보관하는 쌀만 해도 엄청난데 저 수매를 또 정부가 없는 돈으로 수매해야 된다. 아마 트럼프 전략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접근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밀어넣을 거라고. 먹을 거 입을 거. 해방 이후 다음 날부터 우리가 있을 때요. 이 제국주의자 타도하자. 유치원서부터 혹은 큰 그림을 그리고 칼로 찌르는 교육을 한다고 북한에서. 그랬는데 미 제국주의자 성조기가 붙은 밀가루 포대다 쌀 포대다 막 들어가. 북한이 하루아침에 아마 1년도 못 갈 거라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수없이 많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니 싱크탱크 스트로폰이 많은 전략 싱크탱크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물량 공세라는 것이다. 그나마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할 거예요. 거기서 미제국주의자 타도하자고 해방 이후 여태까지 배웠는데 제국주의자의 쌀, 밀가루, 입을 거 다 먹고 살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남조선에 USB 드라마를 봤다고 어린아이들 다 총살하는 사회인데 그걸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끔찍하다. 그 지구에 북한 같은 저런 일은 지구가 생긴 이후로 처음일 거라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죄악은 타민족이다. 그런데 자국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말이야. 지금 북쪽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97년, 98년에 제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저 영길에서 불러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보다 10살 아래인데 그런데 저 부식론인 같아요. 형편없어.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울다가 얘기 못하고 다음날부터 그 대화를 시작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저 통치가 되느냐? 죽이는 거야. 그걸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택이가 김정은이 고모부야. 고모의 남편이 쟤들 알아서 키웠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장성택이를 여기 막 하도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는데
인민대회장에서 끌고 나오는 텔레비 방영하는 걸 봤는데 그 고무부를 도사포로 쏴서 가루를 내가지고 화염 방사기로 다 날려버려 없어졌어. 저런 잔인무도한 사람 없을 거라고. 그리고 배는 다르지만 전의 형을 인도네시아지요? 아니요. 어느 공항에서 그 베트남 여자 2명을 사가지고 독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걔 아들 김한솔이는 아마 여기 와 있는지 아니면 저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그렇다. 남쪽에 대학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정국 세력이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 자유세계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한 나라입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 이렇게 여성들이 여러분이 참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 산업화의 기초니 뿌리를 다진 여성들입니다. 생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해서 미국인이 미국에 수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는 봉제니 이 도라제스탄이 신발이니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구로공단에서 그 당시에 밤새도록 재봉틀을 받고 지금은 저 베트남인이 태국인이 인도네시아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캄보디아니 우리 여성들이 했어요. 그런데 한 공장의 사례가 지난번 어느 자료에 보니까 봉제 공장인데 밤늦게까지 여공들이 일을 하고 하니까 사장이 고마워서 막 둥근 빵을 밤에 간식으로 줬던 거야. 근데 쭉 돌아앉았는데 입에 딱 물자마자 다 같이 눈물 흘려. 왜 흘렸을까요? 똑같이 약속한 것처럼 같이 먹어. 고향집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동생 다 지금 보릿고기에 고생하는데 우리는 쌀밥 먹고 이런 밤에 달빵이라고 그랬죠. 달빵. 둥근 닭에 빵도 먹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야 우리는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내일 저녁부터 나오는 거를 달빵 개를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거 이 아목에 박 아목에 집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가 이 구로공단, 안양 공장이 많았어요. 대농, 한일합선 뭐 다 공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밤에 일하는 사람 낮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는 사람 밤에 공부하고, 여실, 중, 여진, 시력고가 공장마다 다 있어요. 한일합섬에 저 창원인가 거기는 몇 년 전에 문을 다 닫았는데 거기서 여공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공하고 나간 사람이 5만 명. 이분들이 제가 국회의원 15대 했는데 이 안양 이 만안구 이쪽 쭉 보면요, 태반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는 저희 집 처가집이 전라북도 어디입니다, 경상북도 어디입니다. 전부 지방에는 온 여성들이 이건박 청년들하고 결혼해 애들 태어났어. 그 아이들을 내가 못 배웠던 한 때문에 그냥 가열한 가열 다 시켜. 우리나라가 원래 적은 나라인데 반동가리에서 뭉쳐서 공부해가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싸움이 이긴 거예요. 머리 싸움이. 세계가 다 놀라고 있어. 세계 커다란 혁명이 우리까지 4개국 국가, 불란서 시민혁명, 영국의 1700년대 산업혁명, 미국이 대중사회로 민주혁명. 미국이란 나라가 보잘것없던 나라예요. 1776년 7월 4일날 존 드림벌에서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영국과 싸워서 이기면서 미 합중국일 13개 주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개 주입니다. 그리고 미국 북한에 루이지니아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가 있어요. 미국 전체 반쯤 되는데 불란서형이 1810년에 불란서에서 그 땅을 사놨다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때 그 땅을 사놨다고. 아라스카는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슬란드를 트럼프가 덴마크 영인데 또 산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무지무지한 땅덩어리인데 저 땅이 미국 땅이 기가 막힌 땅이라고. 기름도 나요. 원유가. 그런데 그래도 중동구 사다 써. 이 3, 4년 전에 발굴한 게 세일 가스, 세일 오일을 발굴했는데 이 맥이 미국 대륙을 간 세일 오일 그 맥이 아라스카까지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얘가 끔찍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 카나다 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동맹국들 보고도 우리 세일 오일 좀 사다 쓰라고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사회로 민주화혁명, 근데 비서방 국가로서 아시아의 이 조그만 나라가 혁명을 했다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137개 국가예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1위. 대한민국. 세계가 지금 다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혁명인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나라라.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야. 오늘도 도시에서 전업을 해가지고 농촌 균형을 하겠다는 생각부터 대단히 훌륭하다. 앞으로 농촌 사회가 대단해질 거라고. 지금 제가 1959년에 건국대학에서부터 농민교육 하는데 참 어려웠죠. 그런데 오늘 농촌이 말이죠, 저 열대지방 과일까지 다 재배해. 바나나니 망고니 말이죠, 휘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산물 수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이제 정찰 지금 하고 있는데 유기농 재배를 하면 농약이나 화학 공해가 없는 농산물을 생산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건너편에 1억 2천만,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 우리는 5,200만인데 시장이 도처의 시장이야.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그래서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저거를 2000년 99년대 90년대 말에 팔면 2종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성남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쪽으로 거의 30만 평인데 지금 자리는 14만 평입니다. 그래서 저기로 농수산물센터라고 이자 이런 말 가지고는 현대 유통센터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대정부 질의하니까 박태준 씨가 그때 자민련 총재할 때 뒤에서 뛰어내려오더니 죄를 끼얹고 대정부 질의 같은 거 국회의원 수행하는 동안에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란서가 첨단 과학국가입니다. 그런데 불란서의 파리 근교에 헌지수 유통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클 거라고. 철도가 6개의 노선이 들어와 있고 세능강으로 유통하고 추력이 2만 몇천 대가 유통돼서 서유럽에 1900만이나 2000만 명을 먹여서 이런 유통센터야. 큰 우리
쉽게 말하면 큰 장마당을 만든 거죠. 그러고도 불란사는 16개 소형 유통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농공병이 이룩되고 판로를 불란서 다 개척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촌 근대화가 많이 이룩돼서 농업기술도 일본에서 많이 가서 배워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천안, 혹시 천안 분 계세요? 제가 천안 상거리에서 모 시댁에서 모섬살이 했다. 그때부터 제 생각한 게,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집 주인이 저한테 농사도 짓고 나무하러도 댕기고, 제가 농촌운동 시작할 때 구호가 있습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 있으면 곧 도시다. 그래서 그러면 시작해서 건국대학에, 축산대학에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있겠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1기에서부터 7기까지 건국대학에서 하고, 68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농민교육이 이어져서 원장, 우리 농민교육 몇 기까지 했나? 농민교육이 지도자 교육 246기. 246기. 그러니까 어떻든 여기를 거치거나 지역 교육이나 합해서 97만 몇천 명인가 교육했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74년 12월 달인가 1월 달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귀농을 결심했다는 정신부터 대단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농민들이 농업기술을 전수해 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 지금 농업인구가 216만인가 그랬습니다. 호수로 137만 호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농촌운동 할 때는 72%가 우리나라가 농민이었다. 그러나 농촌이 우리나라 산업화에 뒷받침하는 건 물론이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으로 이주해서 우리나라 이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거.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한국 혁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북한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신무기로 아주 무장되어 있다고. 응? 그리고 내중도 군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병들이, 사병들이 정신 상태가 아주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들 나라를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쉬운 거는 정치가 삼류사류 같아요. 그 삼성의 돌아온 건 누구지? 이병철 회장님. 어? 이병철 회장님. 누구? 이병철 회장님. 아니 이병철 말고 이건희. 이건희 회장이 중국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2류 3류인데 정치는 4류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력 오이다 하는 거, 요 며칠 전에도 UAE에서 탱크가 사막에서 훈련하는데 우리 군대하고 UAE 아랍에미리트 같은 작전을 하더라고. 우리 탱크가 K2가 세계 제일이야. 지금 폴란드에 800대인가 들어가고 호주가 120대 들어가는데 경쟁국가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우리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120대를 다 따냈다. 이제 비행기도요, 전투기가 F-21 호라멧 4.5대 1 수준의 비행기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우리가 우리 농촌에서부터 농민들 아들 딸들 모두 산업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선진국가 됐습니다. 선진국 17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떡볶이까지 올림픽 작년 올림픽 때 파리에서 아주 줄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는 라면 종주국가 어디죠? 어느 나라? 제일 먼저 라면 만든 게 어느 나라? 일본? 크게 일본 맞아요. 근데 우리 라면에 일본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맵고 그 맛이 일본 라면보다 우리게 나은 거. 그러니까 그 라면 한 봉지에 얼마죠? 얼마? 하여튼 몇천 원이겠죠. 그런데 그게 1년에 1조 몇천억이래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대단하고요. 끝으로 놀라울 거는 미국이 군함을 지금 많이 건조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해군의 주요 인물들이
현대조선이다, 대우조선이다 쭉 다 돌아보고 트럼프한테 보고했어요. 배는 한국하고 만들어야 돼. 중국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비밀이 많은데 호남에. 일본 아니고 대한민국. 배는 다 대한민국에서 만들겠다고 호남을. 지금 현대조선에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는 건 알죠? 한국노총 아니고 민주노총이요. 그런데 이 근래 현대조선이 파업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배를 수주한 게 아직도 몇 년 걸려야 될 거예요. 103척. 그 큰 배들 103척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파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대조선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배는 대한민국하고 만들어야 돼요. 또 큰 게 뭐냐?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다가 40개인가 소형 원전을 지어주겠는데 한국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여러분이 건설했다고, 다 애국자들이야, 여러분. 그냥 낸 게 아니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밖에 내가 가끔 강의하려고 하는데 한민족의 유전자 유산과 한국혁명이다. 이거 인정되시죠? 유전자 선조로 갖다 받아 내려오는 DNA, AI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 힘이 발휘되고 있다고.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셀만이라고 대통령격이지. 우리 윤 대통령 갔을 때 자기가 차 몰고 대통령 옆에 앉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빈 셀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에 오실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산한 전기차를 같이 타자고. 그거를 아랍에미리트 UAE의 왕실에서 빈셀만한테 얘기해 줬어요. 건설에서부터 방위산업까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모아서 뭉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다 해라. 나는 매일 KBS 다시 30분부터 30분 동안을 동물의 왕국을 방영해. 내가 꼭 본다. 물소떼가 애를 지으면 사자들이 막 도망가더라. 혼자 있을 때는 사자가 올라가서 목덜리를 물어 죽이더라. 이승만 박사가 우리한테 남긴 유산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돼. 나는 선거를 여러 번 치러왔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느 도다 어느 지방 사람이다 이걸 따져. 저 안양에도 보면 각도 도민회가 다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또 자기네 귀중한 권리를 팔아먹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그토록 제가 정의하겠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선조로부터 받은 귀한 재산이 있어요. 천민사상. 샤머니즘도 전부 하나님을 믿어. 무당들 다 하나님입니다. 천민 사상을 토대로 하는 자조적 정신이 우리에겐 다 배있다. 그래서 스스로서 제가 외교 통상부에서 애국인 있는 우리 교민들 간부들을 여기서 4박 5일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새마을 지도과장 이만희라고 하루 여기 왔더라고. 이명박 때 그 사람이 그 옛날에 과장이었는데 환경부 장관까지 했어요. 근데 원장님, 교민들이 말이야, 안양 연수원 왔다 가는 교민의 간부들이 원장님을 다 쫓아간다. 그래서 그럼 한두 군데 때문에 갈 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묶어라. 그래서 청와대는 새마을 담당 비서관이 이상배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관도 하고 나중에 서울시장도 했죠. 이만희 과장 날 수행하고 하와이니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토론토, 뉴욕, 워싱턴 DC, 아틀란타, 플로리다,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제가 40며칠 동안을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칠레까지 가봐도 다 잘 살더라고. 거기다 써붙인 간판이 한글로 썼어. 북창동 해장국집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죠. 아르헨티나에 들어가 보니까 보수 정점이 백구 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정착했던 거였는데 다 우리 동포들이 다 차지했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5천 몇백 명인가 우리 교민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데 지금은 20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합쳐서 대단히 훌륭한 국민입니다. 그때 때를 타서는 여러분이 다 뭉쳤다고. 그 6.25에 우리가 제15년도 안 받고 전 3, 4단 23년 돼서 우리 고향에 들어왔는데 현지 입대해서 흥남선 철수해서 목포에서 함께 전쟁을 했다고. 제가 참전용사입니다. 17살부터. 그러다 허리를 다쳐서 나왔는데 여러분까지 대단해. 그래 천민 사상을 토대로 하는 스스로서는 자조정적 정신, 인본주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협동정신, 물질을 존중하는 사상을 토대로 하는 근면정신, 이게 뭉쳐서
이 나라를 건설해 왔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애국학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호전들을 배우려고. 대단한 민족. 그런데 저 안병직이라고 서울대 교수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좌익 알게리 양성을 했어. 근데 그분이 동경대학에 교환교수를 가서 2년 있으면서 세계를 내다보니까 다 무너지고 있거든. 사회주의가. 소련이 무너지고 유럽에 조금 있던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그가 전향을 했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부른 게 김문수라고, 이재호, 그 이부영, 이신법 다 자측이었죠.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거 잘못된 거다. 전 세계가 중도 보수화되고 있다. 요새 이재명이도 자기도 중도 보수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변화를 일으켰어. 저 고려대학의 최장집 교수, 그들 다 전향을 했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게 잘못됐다. 그런데 나는 이번 사태를 대단히 우리의 전환기를 맞았다. 여러분도 같이 느끼는 일입니다. 20대, 30대가 다들 과거에 좌측으로 갔다가 지금 우측으로 돌아오고, 여덟도 청계광장에서 떠들고, 오늘도 보니까 수없는 대학들이 시국 선언하고 있더라고. 잠을 깨고 있어,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좌측으로 기울었던 사람들이 전향을 하고 있다. 일본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집권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저 정당입니다. 사회당이. 하시몬도라고 수상락, 도이타카코라고 여자가 중년에 의장을 했다. 그랬던 사회당이 149석이던 정당이 1석으로 남아서 한 석뿐이 없어. 국민이 판단을 했어. 어떻게 판단했냐. 이게 내 마지막 마무리하는 건데, 고이점이라고 머리 이런 사람 있죠. 턱수란 사람. 기억합니까? 일본 수사. 그 사람이 평양에 김정은이라는 이후 얘네 아버지 때 김정일이한테 갔어. 그 어떻게 남의 나라 사람들 납치해 가느냐고. 김정일이가 고이점을 보고 그랬어. 내가 시킨 건데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번에 데려가 야되겠다. 그 5명을 17살, 18살, 19살 이런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갔는데 할머니가 됐어. 몇십 년 됐어. 이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NHK 방송에 다 터뜨렸어. 나는 후쿠오카에 잡혀갔다. 나는 니가다에 잡혀갔다. 일본 사회당이 거짓말을 했어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 사람을 납치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때는 안기부죠. 조장을 한 거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방송에 폭로해버렸다.
지금 사회당이 149석의 집권까지 했고 중연의 의장을 도이 다 갖고 가 했어요. 몰락을 해버렸다. 그래 요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은 언제 몰락하는가 제목이 그거더라고. 그리고 거기다 일본 사회당이 거짓말하는 거 거기다 기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천민 사상을 토대로 하는 자조적 정신, 스스로 서는 정책, 인본주의 사상으로 뭉쳐야 돼. 서로 사랑하고 한동아리가 돼. 중물 사상으로 토대하는 근면 정신, 내한테 다가오는 일을 다 받아서 소화시키고 나라를 건설하는 뜻을 가져야 돼. 이 천민 인본 중물 사상을 저는 인본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나는 레이건 대통령의 폐국이라고 해서 본 건데 여러분도 잘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가난을 공정하게 나눠줬다. 민주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를 불공정하게 나눠줬다. 아주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보고 레이건 전체를 이걸로 정리할 수 있겠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가난을 공평하게 나누는. 여러분 중국이 멀잖아. 이제 폭발합니다. 어떻게 부패한지 아세요? 폭발하니. 알아요? 부패 말단까지 썩었어요. 저 며칠 전 중앙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고위층이 다 썩었어요. 군대가 다 썩어. 그러니까 장개석이 대만에 쫓겨난 게 국부군이 부패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미국이 무기를 주면 다음 나라 치면 모택도군이 팔아보고 총칼 그게 대만 쫓겨난 거예요. 부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개석 때 중국의 부패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최고로 부패. 그래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본주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인본주의는 개인도 존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인류로 살아가는 사상이에요. 인본민주주의 사상으로 정신혁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 어저께까지 고루했던 걸 다 털어버리고 지역색이니 학연이 혜련이 다 털어버리고 정신혁명을 해야 돼요. 둘째, 정치혁명. 정치혁명은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조용한 혁명. 셋째, 기술혁명.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넷째, 생활혁명을 해야 돼. 우리가 동경의 인구가 1000만입니다. 서울도 1000만입니다. 동경의 쓰레기가 하루 나오는 게 2000몇백 톤이에요. 우리는 같은 인구인데 6000 몇백 톤이 나온다. 그건 의식 상태야. 먹다가 음식 쓰레기 이게 지금 매일별 장소가 없어. 그래서 이거 이룩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무너지고 독점 자본주의도
수정이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휴머니즘, 인본민주주의, 이걸 토대로 정신혁명, 정치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을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도 무너지고 자본주의도 수정하고 인간이 갈망하고 있는 지구의 인구가 인간 본위의 인류 사회를 건설하자. 그게 인류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300년 전에 홍익인간의 인간 선언한다라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귀농을 하시면 지역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전기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잘 실합니다. 잘못 가서 물이 귀한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정착하면 그 지역에 대를 이어온 오래오래 몇백 년 이어진 농민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손잡고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 여러분의 귀한 정신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받은 귀농 13기 지금부터 약 9년 전에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이렇게 3주가 아니고 4주 동안 먹고 자고 계속 했어요. 저희 때는 30명이 했는데 25명 이상 숙식을 해서 위쪽에 족구장도 가고 여기서 오이도까지 새벽에 갔다가 워밍업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또 그 교육이 끝나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먼저 선배님들이 귀농을 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데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고 작물에 대한 이미지를 다 터득을 해서 그 원장님께서 그분이 작물 키우는 이제 농장의 장님께서 서명을 해주셔야 통과됐고 그 다음에 2차 도제식 교육을 다른 곳에 가서 1차 때는 소나무를 키우는 데 갔다 2차에는 다른 작물을 키우는 데 가서 2차 교육을 다시 시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지나서 지금 이제 시대도 조금 바뀌었고 또 정부 예산도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소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여러분들 이제 귀농 교육을 바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지어지는 시간에는 거의 농학 박사님들께서 주어진 시간에 딱딱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지루한 감이 없도록 이렇게 할 거고 제가 중간에 또 자주 이렇게 뵙는 시간 갖도록